자,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순서쌍과 좌표,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수와 그래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함수를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프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좌표 평면의 그립니다. 이런 좌표 평면은요,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가 생각해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천장을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파리가 천장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이 자취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좌표 평면을 떠올리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데카르트를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데카르트가 좌표 평면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래프를 그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프를 그리지 못했다면 함수라는 어려운 개념을 아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데카르트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늘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두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요, 일단은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 사이의 교점을 우리가 원점 0,0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요, 축이 두 개니까 이 평면이요, 몇 조각으로 나뉘어졌죠?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줬죠? 선생님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1사분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거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0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x의 값이 뭐다? 양수다, 이런 얘기예요. y 값도요, 0에 대해서 위쪽에 존재하니까 양수다. 즉, 제1사분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x 값도 양수고 y 값도 양수란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2사분면은 어떤가요? 일단 x값이요. x값은 원점에 대해서 왼쪽에 존재하니까 뭐다? 음수다. y값은요, 원점에 대해서 위쪽에 존재하니까 여전히 이것은 양수다. 자, 그래서 x값은 음수고 y값은 양수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제3, 4분면은 어떤가요? 일단 x값이요, 원점에 대해서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고요. y값도요, 원점에 대해서 아래쪽 방향이니까 음수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4사분면은 어떤가요? 4사분면은요, 일단 x, 원점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고요. y값은요, 원점에 대해서 아래쪽 방향에 있으니까 음수가 됩니다. 즉, 4사분면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x값은 양수고 y값은 음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그리고 좀 더 또 깊게 들어가면 어떠한 점이 있어요. 이 점 P는요, 지금 1사분면에 있는데요. 점 P는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냅니다. 순서쌍. 선생님이 이런 말을 가끔 써왔는데요. 순서쌍이란 것은 순서가 있는 쌍, 두 개의 값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A, B, A 쉼표 B. 이때 A는요, X 좌표를 의미해요. B는요, Y 좌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점 1,2를 찍고 싶어요. X 좌표가 1이고 Y 좌표가 2인 점을 찍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X 좌표 1인 거 1, 그리고 Y 좌표가 2인 것.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바로 어디죠? 네, 여기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점을 보면서 너는 1,2라는 점이구나 라고 읽을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좌표 평면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방금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좌표란 무엇인가?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점에 대응하는 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죠? X좌표와 Y좌표가 있다. 이렇게 나눴죠? 순서쌍이란 건 무엇이다? 두 수의 순서를 짝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1,2라는 것이 있을 때 1, X좌표구나, 2, Y좌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좌표 평면에 1,2라는 점을 찍을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1, 2, 3, 4 쭉쭉 이렇게 나가고요. 1, 2, 3, 4 쭉쭉 이렇게 나갈 때 1,2라는 점은 X가 1이면서 Y가 2인 점 바로 여기다 라는 거예요. 0,-5는 어떻게 될까요? 0,-5 X의 값은 0이면서 Y 값이 -5다. 네, 더 연장해야 되겠네요. -1, -2, -3, -4, -5. X의 값은 0이면서 Y 값은 -5다.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즉, 어느 축 위에 있다? 이러한 점은 Y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3번 넘어갈게요. 좌표 평면이란 건 무엇이냐?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 평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좌표 평면은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이해되시죠? 좌표축은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은요. 가로의 수직선이고요. Y축은 세로의 수직선이다. 라고 이것은 외워야 하겠고요. 약속이니까 반드시 외워야 하겠고요. 5번 원점은요. 두 좌표축의 교점이다. 여기다. 이 점의 좌표는 0,0이다 라는 것이고요. 6번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 우리가 X좌표, Y좌표로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점은 1,2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배웠고요. 4분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좌표축에 의하여 나누어진 4개의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은요. 좌표축은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은요. 어느 4분면에 속하지 않아요. X축에 있는 점과 Y축에 있는 점은요. 어느 4분면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바탕이 되는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정비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비례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은 있어도 막상 얘야 정비례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는 학생은 많이 없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두 변수 X와 Y가 있을 때 정비례 관계에 있다면 X가 1, 2, 3, 4 이렇게 커질 때 Y 값이 2, 4, 6, 8 커진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정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비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되면 이것이 정비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비례라는 건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되면 두 관계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정비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정비례인가요? 자 보세요. Y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Y 값이 이번에는요. 1, 2, 3, 4로 변함에 따라서 Y 값은 -2, -4, -6, -8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래도 정비례인가요? 네, 맞아요. 왜? -2에서 -4 갈 때 2배 하는 거 맞죠? -2에서 -6 갈 때 3배 해야 되는 거 맞죠? -2에서 -8 갈 때 4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2배, 3배, 4배 된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정비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례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x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x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비례 이퀄 증가함수다 라고 5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번 기회에 다시 정비례의 뜻을 생각하면서 5개념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비례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정비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가 2배, 3배, 4배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x분의 y 값이 일정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이번엔 떼고 생각해 볼게요. x분의 y값 얼마죠? 1분의 2, 2죠. 2분의 4, 2죠. 3분의 6, 2죠. 4분의 8, 2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정비례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로 달라진다면요. 이번에는요. x분의 y 값이 얼마로 일정하죠? 1분의 마이너스 2, 2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6,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로 일정하겠죠. 이것이 바로 정비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양변에 x값 곱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식이긴 하지만 양변에 0이 아닌 x를 이제 곱해주면은요. y는 2x가 되겠죠. 이거는요.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비례는 y는 ax, a는 0이 아니다. y는 ax 꼴을 가지면 그것을 정비례로 나타내자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냈죠. y는 ax, a는 0이 아닌 그래프, 정비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프라는 것은요.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미리 개형을 그려놨는데 개형이란 건 대략적으로 그렸다는 뜻이고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x의 그래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의 그래프를 만족하기 위해선 점들을 좀 찍어볼게요. 일단은 x가 0이면 y가 얼마죠? 0입니다. 즉, 뭘 지나요? 아, 원점 지나는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겠어요. 또 x가 1이면요. y값 얼마예요? 1. 아, 그래서 몇 컴마 몇 지나는구나? 1,1 지나는구나. x가 2면 y값 얼마예요? 2죠. 아, 그래서 얼마 지나는구나? 2,2 지나는구나. 마찬가지로 3일 때 얼마죠? 3. 3,3 지나는구나. 이 점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근데 직선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게 직선으로 그려지는데 직선이라는 것은 그리기 위해서 최소 2개의 점만 있으면 되거든요. 2개의 점을 찍고 연결하면 우리가 유일한 직선, 단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2개의 점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정리가 되시나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도 똑같아요. 일단 x가 0이면 y값 얼마죠? 0입니다. 0,0을 지나는구나. x가 1이면 y값 얼마죠? 1이면. 그대로 읽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면 1, 마이너스 1 지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가 2면 y값 얼마죠? 네, 마이너스 2요. 아, 그러면 2, 마이너스 2 지나는구나 라는 것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니까 역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거는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런 함수. x가 증가할 때 y값도 함께 증가하는 함수를요.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고 있죠. 이건 2개의 점을 비교해 보면 돼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내려가고 있죠. 즉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함수는 감소함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는 사분면 한번 볼까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요. 정비례 함수 중에서 증가함수 같은 경우는요. 제1사분면과 1, 2, 3, 3, 4분면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요. 1, 2, 2, 4분면과 2, 3, 4, 4, 4분면을 지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무조건 뭘 지난다? 원점 지난다. 왜? x에 0 대입했을 때 y 값도 0대니까. 그쵸?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a의 절대값, a란 게 뭐였죠? x의 개수였죠. 이 개수의 값이 커질수록, 개수의 값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 직선이 이렇게 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래프를 한 개 더 그려보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y는 x 그래프 그려봤는데요. y는 2x 그래프 그려볼게요. 1에서 2로, 절대값 1에서 2로 a의 절대값이 커졌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 함수와 같은 경우는요. y는 2x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나요? 여전히 원점을 지납니다. 그런데 x가 1일 때 y의 값이 얼마죠? 2거든요. 1일 때 2 지나니까 2점을 지나게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선 그래프는 점 몇 개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프가요.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즉 y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예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한번 보죠. 선생님 a 값 작아졌는데요. a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a의 절대값이 중요한 거예요. a의 절대값. 지금 절대값 보면 1에서 2로 더 커졌죠. 절대값이 커졌을 때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요. x에 1 대입하면 y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럼 일단은요. 원점 지나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1, 마이너스 2 지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쭉 연결해 볼게요. 모든 x값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대략적으로 그려서 지금 그래프가 흔들렸는데 이건 직선입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 비교해 볼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섰죠. 무슨 의미예요? y축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직선이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를 풀면서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까지 얘기한 다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입니다. 그럼 정비례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눈치챘을 텐데요. 반비례 관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죠. 아까 같은 경우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반비례는요. x가 1, x가 2, x가 3, x가 4,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것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고쳐 써볼게요. 다시 한번. 아까 정비례 같은 경우는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같이 2배, 3배, 4배 됐죠. 그런데 반비례는 반대예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요. 반대로 2배 될 때 2분의 1배, 거꾸로 역수죠. x가 3배 될 때는요. y는 3분의 1배. x가 4배 되면요. y는 역수로 4분의 1배 되는 관계를요. 우리가 반비례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에 음수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부호 바꿔볼게요. 만약에 y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더라도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됐다라는 점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죠. 따라서 이런 관계도 반비례 관계구나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같은 정비례 같은 경우는요. 정비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다 써보면 정비례 같은 경우는 x분의 y 값이 일정했죠. a는 상수예요. x분의 y 값이 일정해서 정비례 관계 함수는 어떻게 나타냈죠? y는 ax다 라고 나타냈거든요. 반비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반비례는요. 그렇습니다. xy 값이 일정합니다. x 곱하기 y 값이 일정해요. 예시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떼고 보시죠. xy 곱하면 얼마예요? 1. xy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 3 곱하기 3분의 1, 1. 4 곱하기 4분의 1, 1. 아, 이 예시와 같은 경우는 xy가 얼마로 일정하다? 1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생각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을 때 얼마죠? 그렇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xy가 마이너스 1이죠. 즉 곱이 일정하면 뭐다? 반비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통 y는 이라고 나타내니까 y는 x분의 a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반비례는 뭐다? x가 2배, 3배, 4배 커질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것이다. 선생님이 보통 반비례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감소함수예요 얘기하는 학생이 많은데요. 그거는 완벽한 오개념입니다. 반비례 함수 뒤에 역시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고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비례의 특징 그리고 뜻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그래프 알아볼게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직선은요. 두 점만 있으면 그릴 수 있었는데 지금 반비례 그래프 한번 쭉 보세요. 뭐예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곡선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는 이상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y는 x분의 1, xy 사이의 관계 x가 1일 때 1이고 2일 때 2분의 1이고 네, 1일 때 대략적으로 1일 때 1이고 이렇게요. 2면은요. 1의 반인 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2분의 1일 때는 얼마죠? y는요?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1사분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면 y값도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3, 4분면에도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요. 대칭이에요. 대칭이란 얘기는 뭐다? 이렇게 접었을 때 원점에 대해서 접었을 때 정확하게 포개어진다 라는 얘기죠. 기울어진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x축에 대해서 아무리 연장해봤자 절대로 좌표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왜? x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만났단 얘기는 x가 0 됐단 얘기거든요. 근데 x는 어디에 있어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점 가까워질 뿐 만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한번 보시죠.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또는 x분의 마이너스 1 해서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은요. x가 1일 때 y값 얼마죠? x가 1일 때 y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2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점 몇 개 찍어서 연결해보면 일단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장해봤자 x와 만날 수 없습니다. 연장해봤자 y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가 0 될 수 없고 y값도 0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양변에 x 곱했을 때 xy 값은 언제나 뭘 만족한다? 마이너스 1 만족한다. 곱했을 때 0이 아닌 값이기 때문에 xy 둘 다 0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4사분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제2사분면에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 얼마예요? 대입하면. 그쵸?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y값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또 그려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곡선이 쌍으로 나타난다 해서 쌍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쌍곡선이다. 곡선이 쌍으로 두 개씩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좀 더 따져보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는 걸 판별할 때는요. 2점 찍어서 x값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면 증가함수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면 감소함수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 한번 보세요. 2점 찍어요. 그래프 위에 2점. x값이 증가했는데 y값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했으니까 이 경우는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x값이 2점 찍어요. x값 증가할 때 y값 위로 올라갔죠.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함수다 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네, 이런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요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요. 감소함수고 정비례랑 반대죠. a가 음수일 땐 증가함수다. 그리고 지나는 4분면 1, 3, 4분면 네,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공통점은 뭐예요? 좌표 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왜? x값도 0이 될 수가 없고 y값도 절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2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줄여서 쌍곡선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말 썼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공통점 3번 한번 볼게요. 자,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어디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3번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려봤죠. 이번에는 같은 좌표 평면에 y는 x분의 4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단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렸잖아요. 여기 x축이고 y축이고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점 몇 개 찍어봤죠. 정확히 그릴 수 없다 그랬어요. 곡선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1은요. 1,1 지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2분의 1 지나죠. 1의 반. 여기 2예요. 그리고 2분의 1,2 지납니다. 네, 요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네, 원점의 대칭으로 이렇게 쌍곡선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y는 x분의 4 그래프 그려볼게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a의 절대값 1에서 절대값 4로 더 커졌죠. 절대값 1에서 절대값 4로 더 커졌을 때 정말로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얘를 통해서 자, y는 x분의 4.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가 2일 때 y값 얼마입니까? 같은 방법으로 그려볼게요. x가 2일 때 y값도 2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점을 지납니다. 맞죠? 그리고 x가 1일 때 y값은 얼마예요? x가 1일 때 y값은 4가 됩니다. 네, 이쯤 됐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그리고 x가 4일 때 y값 얼마예요? 1 되죠. 네, 4일 때 1. 요 정도.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어때요? 물론 지금 원점에 대해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타나겠죠. 네, 3, 4분면에도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이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커졌을 때 정말로 이 곡선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y는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났어요? 1,1 지났죠. y는 x분의 4 같은 경우 2,2 지났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1,1에서 2,2로 밀려나고 있죠. 즉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봐도요. 검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원점에서 가까운 것 알 수 있겠죠. 즉
아, 맞네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라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도 비교해 보면 돼요. 뭘 비교해 본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4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요. x값이 1일 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1 지나죠. 이 그래프는요. 2, 마이너스 2를 지나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더 두 번째 그래프가 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에서 마이너스 4의 절대값 4. A의 절대값이 커졌을 때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더 멀어지는구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그래프 설명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비례와 반비례 뜻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정비례라는 건 뭐였어요? 두 변수 x, y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똑같죠.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된다. 이런 얘기였죠. 어떠한 꼴을 가졌냐? y는 ax 꼴을 가진다. 이때 a는 0이 아니다. 이 꼴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x분의 y 값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반비례 관계는 어땠어요? 반대였죠.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요. 그것의 역수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려면 뭐예요? x, y 값이 어떠한 a라는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y는으로 나타내면 양변의 x로 나눠서 x분의 a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변수 x, y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면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변수 x, y가 정비례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이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어요. 선생님이 주위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써놨는데 100이면 100, 반비례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비례가 항상 증가함수, 반비례는 항상 감소함수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비례도요. 감소함수도 있고 증가함수도 있고요. 반비례 같은 경우도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다. 반비례 이퀄 감소함수가 아니라 반비례라는 것은 x가 2배, 3배, 4배 커질 때 그것의 역수만큼 달라지는 관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비례, 반비례까지 얘기했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관련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